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우와 가족 여러분. 저는 사실 환우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오늘 가족 여러분이라고만 하겠습니다. 네, 잘들 지내셨어요? 네. 저 보고 싶으셨나요? 네. 자주 뵙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1년에 한 번 뵐까 말까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자주 좀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얼굴 보고 부대끼면서 더 친해지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더 또 가족 같은 느낌이 들고 참 좋습니다. 오늘 행사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너무 멘트가 행사 뛰는 사람 같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4년 희귀난 치성 질환 환우와 가족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한 오늘 연합회 김진화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멘트가 약간 이상했는데요. 제가 혼자 준비한 건 아니고 오늘 사회를 맡은 연합회 김진화 차장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언제나처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는 우리 가족분들이 계셔서 오늘 행사를 준비하는데 사실 한번 행사를 준비하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지치고 우리 가족분들의 웃는 모습을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즐거운 날로 기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참 감사한 일인데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많은 리액션들과 많은 응원과 저를 향한 사랑의 눈빛들을 많이 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손하트 날려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따가 상품을 드릴게요. 네. 개인적으로. 네. 오늘 행사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희귀 난치성 질환 연합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 얼굴은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얼굴은 많이 보셨으니까 저희 이제 총장님이랑 우리 직원분들 한번 인사하는 시간 먼저 가질게요. 저희 직원분들 앞으로 좀 나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연합회 정진양 사무총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무국의 든든한 기둥 한득진 과장입니다. 네, 연합회 입사 1년 4개월의 새로운 떠오르는 기둥 심지혜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저희가 연합회가 2001년에 설립을 한 이후에 총무회계 직원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희 다 사회복지사였거든요. 사회복지사가 뭐 행정적인 것들, 총무회계 이런 것들을 다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는데 처음으로 총무회계 직원을 뽑았어요. 굉장히 예쁘고 마음씨도 너무 고운 직원을 뽑게 됐습니다. 전미연 사원입니다. 네, 얼굴 잘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동 인사.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주시는 저희 직원분들. 네,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부끄러워하기는 하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시킵니다. 네, 너무 재밌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프로그램 진행 순서를 좀 간략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연은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전문가 강연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의 공공진료센터에 계신 권용진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 두 번째 강연은 토크 콘서트 형식의 소통형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프레더윌리 증후군 환우회의 이은영 단체장님과 한국 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우회 권영대 대외협력 팀장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고요. 저랑 같이 토크 콘서트를 이어가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연으로는 리틀 캔들의 김현서 대표님께서 예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캔들 만들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요 세팅된 거를 보신 분들이 똥손인데 괜찮나요?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망칠 것 같아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도 똥손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똥손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부담 없이 또 마음 편안하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나요? 네, 대답도 잘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연 중간중간에는 저희가 약 3분에서 5분 가량의 좀 정비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화장실도 가시고 다과도 좀 더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연합회의 김재학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실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재학입니다. 오늘 2024년도 가족교육 프로그램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사가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신 환우와 가족분들에게 잠시나마 쉼표가 되는, 힐링이 되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유익한 시간 보내시고요.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도 마무리 잘 하시고 2025년도 새해에는 저희가 조금 더 올해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한 뭐 희귀질환자 복지법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니까 많은 응원과 보탬, 힘을 보태주시면은 저희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재학 회장님의 인사 말씀 들었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를 안 하셨다고는 하지만 항상 이렇게 잘하시면서 괜히 그러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강연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의 첫 강연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공공진료센터에 계신 권용진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권용진 교수님께서는 진료실에서 우리 환우와 가족들을 이제 상담하시면서 환우와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적인 활동 그리고 또 사회적인 지지 체계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권용진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강의해보는 건 처음인데요. 굉장히 가까운 데서 이렇게 봐야 돼가지고 양해해 주세요. 각자 다 눈을 못 맞추더라도. 오늘 제가 이제 강의는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 생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제가 이제 희귀질환에 딱히 관심을 가진 거는 한 6, 7년? 7, 8년?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사업단장이라는 걸 했는데 공공의료 그러면 너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해를 해서 그렇지 않다. 공공의료라는 게 저는 사실 공공의료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같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여서 특별히 공공의료라는 말이 필요 없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공공의료라는 말이 국공립의료기관이 하는 일 이렇게 이제 처음에 개념이 만들어져서 저는 거기에 좀 반대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희귀질환을 굉장히 우수한 실력으로 돌보는 것도 공공의료다 이런 주장을 하다가 희귀질환에도 이제 좀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최근에 이제 병원에 외래도 열고 희귀질환 환자나 아니면 장애인 가족들 중에 좀 가족 상담이 필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이런 거를 잘 모르는 분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화면이 예쁘죠? 네. 옆에서 잘 안 보이는 게 약간 걱정이긴 한데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볼 거는 이걸 이제 영어로 쓰긴 했는데 한국말로 말하면 모두가 현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늘 그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오신 오늘의 저랑 같이 하는 40분은 모두가 현명하고 모두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걸 전제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강의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현명하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얘기를 잘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진 생각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는 이 질문 3가지를 드릴 겁니다. 우린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할까? 이 3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책상 위에 지금 포스트잇이 놓여 있죠. 그 포스트잇을 저랑 같이 오늘 쓰실 건데 한번 가져가 보세요. 각자 앞으로. 자, 일단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 주시겠어요? 자, 일단 아니 아직 안 하셔도 돼요. 그걸 이제 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나눠 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걸 쓴다 이 얘기만 한 거고요. 자, 오늘 제가 왜 이 슬라이드를 다음에 보여드리냐면 희귀질환이 뭘까요? 희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연합회 이런 걸까요? 희귀난치성 질환이 다 똑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냐, 아니면 같은 칫솔인데 색깔만 다른 게 희귀질환이냐, 아니면 이렇게 복잡하지만 다 비슷비슷한 거냐, 아니면 이게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면 다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중에 의사를 가리면 또 다르고 환자를 가리면 또 다르고 장애인을 가리면 다르죠. 그럼 희귀난치성 질환 연합회는 어떤 조직일까요?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요? 이게 저는 되게 큰 질문거리예요. 희귀질환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각자 환우회마다 입장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럼 희귀질환 연합회는 할 수 있는 게 뭘까? 각자 다 다른데 또 환우회가 같더라도 경증, 중증에 따라 또 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집안 형편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 그럼 우린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크게는 우린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볼 거냐, 아니면 우리는 이건 아니겠죠. 다 같지가 않잖아요. 지금 요 정도 아니면 요 정도 아니면 요 정도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쯤인 것 같아요? 이거요? 이거 정도? 자,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다. 자,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형태는 똑같은데 네. 그 안에 희귀병 자체가 다 틀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만 틀리지 않을까요? 예. 일단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는 카테고리는 같다. 그게 칫솔이다. 아니면 이런 동그라미다. 색깔만 다르거나 이 정도 색깔만 다를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은 오늘 저랑 같이 이 수업을 마칠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희귀난치성 질환 연합회는 요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답은 없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음 슬라이드 줘보시죠. 자, 오늘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그 포스트잇에다가 이 질문의 답을 쓰셔야 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각자 쓰면 너무 그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게 한 3시간쯤 워크숍을 하면 좋을 텐데 40분밖에 없어가지고 오늘은 맛보기만 하는 거예요. 맛보기.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현명한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맛보기만 해보기로 했어요. 자, 여기 요 색깔 있죠. 요 색깔. 자, 노란색, 초록색, 주황색. 그리고 3명이 한 조입니다. 3명이. 자, 근데 그래서 3명씩 앉아 계시는데 어디는 2명밖에 안 앉아 있고 어디는 1명밖에 안 앉아 있고 그러시죠? 그냥 자기 책상을 한 조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책상을 2명 계신 데는 2명이 하시면 되고요. 자, 노란색에는 1번 질문, 연두색에는 2번 질문, 주황색에는 3번 질문. 근데 질문이 생각 안 나시겠죠? 자, 다시 앞으로 보여드릴 텐데 방법을 아셔야 돼요. 자, 노란색이 잠깐요. 뒤로 다시. 자, 근데 쓰시는데
자, 답을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이런 식. 이 카드에다가 작은 글씨로 자세하게 적지 마라. 단어 하나나 단어 두 개쯤만 쓰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난 뭘 하고 싶은가? 연애. 우리를 가로막는 사람은 누구인가? 엄마. 뭐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 질문, 2번 질문, 3번 질문. 근데 한 사람당 하나씩 쓰라는 게 아니고요. 각 조당 하나씩 쓰라는 거예요. 조당. 세 명이 상의를 하셔서 조당 하나씩 쓰는 거예요. 이러실까봐 제가 뜯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각자가 아니고 조당 하나씩 쓰는 겁니다. 조당. 자, 조당. 자, 이제 준비가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끼리 상의하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실 거예요. 근데 제가 30분밖에 없어서 맨 왼쪽에 앉으신 분이 노란색 카드를 들어보세요. 맨 왼쪽에 앉으신 분이 노란색 카드. 1번 질문입니다. 자, 가운데 앉으신 분이 초록색 카드. 자, 2번 질문에 대한 답을 쓰시고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주황색 카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냥 우리는 2명밖에 없다 그러면 한 사람이 2개 쓰시면 돼요. 아셨죠? 자, 다시 이제 질문, 이제는 뭘 쓰셔야 되는지 아셨죠? 자,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자, 1번 질문은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한 사회활동은 뭐냐? 사회활동이라는 거는 사회가 우리가 모여서 사는 데잖아요. 학교 가는 것도 사회활동일 수 있고 병원 가는 것만 빼고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서 뭔가 취미활동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누리고 싶은 어떤 것을 우리가 사회활동이라고 할 때 희귀질환자한테는 어떤 사회활동이 필요한가를 노란색에 써주시고요. 1번 답을 쓰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은 다 틀려도 그냥 쓰는 건 내 거답만 쓰시면 돼요. 자, 2번째 연두색 답안지에 쓰실 분, 포스트잇에 쓰실 분은 희귀질환자의 사회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건 뭔가? 그럼 나는 이걸 내가 안 쓰는데 이거하고 관련시켜서 써야 되냐? 아니에요. 이거 쓰는 분은 그냥 이거 쓰시고요. 2번째 쓰시는 분은 내가 생각하는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걸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쓴 거를 여기다 다 붙여놓고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볼 생각이니까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일단 노란색 먼저 쓰고 걷어보겠습니다. 자, 노란색 먼저. 자, 희귀질환자들에게 필요한 사회활동은 뭘까요를 자, 볼펜으로 쓰시지 말고 거기 보면 네임펜 있죠. 네임펜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크게 써보세요. 크게. 자, 봉사. 자, 원래 이런 워크숍을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이렇게 다 카테고리를 여러분들끼리 만들어 보게 합니다. 어떤 게 비슷한가요? 이렇게 만들어 보게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비슷한 건 다 그냥 붙여놨어요. 아시겠죠? 자, 이 소득 활동은 돈을 벌어야 된다네요. 그럼 직업하고 비슷하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워크숍을 해보면 많이 나오는 게 꼭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썼는데도 나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래가지고 투표를 해보면 한 장밖에 안 나왔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일단 이해라고 쓰신 분. 자, 쓰신 분. 자, 왜 이렇게 쓰셨는지 설명을 간단히 한번 해보실까요? 저는 네. 이 많은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네.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필요해야지 되어야지만 이게 되어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그 주제를 아우르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한 사회 활동이 이해다. 그러니까 희귀질환자에 대한 사회 이해가 필요하다. 네. 자, 운동이라고 쓰신 분. 네.
안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저 몸으로 하는 운동 맞죠? 네네. 놀이라고 쓰신 분. 왜 놀이라고 쓰셨습니까? 어쨌든 이 아이들이 아이 때부터 아픈 거잖아요. 네. 근데 모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활동이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들과 활동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배우는 시기는 놀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는 사회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놀이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난 놀이라고 썼다. 이 말씀이시죠? 봉사라고 쓰신 분. 네, 희귀질환자에게는 왜 사회활동이 필요한 사회활동이 봉사일까요? 몸이 많이 이게 불편해서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우리들 스스로 아픈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사랑이라고 쓰신 분. 네. 희귀질환자라는 단어에 주목을 했었는데요. 네. 희귀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병을 수식하는 단어로서 이제 희귀가 붙은 건데 그것보다는 사실 희귀질환자 자체가 이 병 자체가 적다보다는 병을 가졌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병이 있던 없던 사실 모든 사람은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병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은 마찬가지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어야 하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랑이라는 사회활동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멋진 얘기네요. 박수를 치시네요. 네. 그럼 이거는 가족하고 상관없네요. 저는 이렇게 쓰셨길래 결혼하고 애도 낳고 싶은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카테고리를 잘못 정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사랑의 얘기였고 가족 2세 출산 이거 뭐 안 여쭤봐도 되겠죠. 직업도 안 여쭤봐도 되겠죠. 여기는 참고로 직업도 있고 취미 생활도 있습니다. 연합회라고 쓰신 분. 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희귀 질환이라는 거는 일단 먼저 약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약이 없으니 이해를 받기 위해서는 연합회에 와서 활동을 더 많이 해서 우리가 알리는 역할을 함으로써 더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약도 치료약도 다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합회라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젤 스푼이라고 쓰신 분. 네. 무슨 뜻인가요? 이게 같은 뜻 맞아요? 제가 여기다 붙여놓긴 했는데. 인제스푼은 한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집단도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인제스푼. 그러면 다르네요. 오히려 취미 활동이나 이런 거하고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환우분의 말씀은 엔젤 스푼에 와서 내가 합창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엔젤 스푼이라고 쓰셨대요. 자, 그럼 굉장히 다양한 이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의견이 나왔어요. 이제 두 번째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쓰실 차례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런 사회활동을 가로막고 읽는 것은 무엇일까요?에 답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 나왔어도 괜찮아요. 본인의 생각은 여기 없다. 그래도 그냥 쓰시면 됩니다. 저기 우리 선생님 요것 좀 아래로 옮겨 붙여 주실래요? 조금만 맨 아래로 옮겨 붙여 주세요. 좀 더 아래로. 한 줄 더 해야 되니까. 자, 또 아직 안 주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자, 이 위축이라고 쓰신 분은 누구신가요? 네. 어떤 의도로? 자, 지금 두 번째 질문입니다. 희귀질환자들의 사회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거는 무엇일까요?에 대한. 네, 다 들으셨죠?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내가 위축되는 거. 이게
희귀 질환자들의 사회 활동을 가로막는 굉장히 큰 원인이다 이런 말씀이셨고 돈이라고 쓰신 분, 돈이라고 쓰신 분, 자 두 분인데 자, 왜 돈이라고 쓰셨습니까? 현실적으로 저희 질환은 네. 신생아 때부터 태어나는 질환이어서요. 네, 입원 기간도 길고 네. 수술비도 많이 나오고 간병을 할 때 이제 직장 활동을 못 하고 그런 과정으로 현실적으로 돈이 되게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활동을 하려면은 무언가를 배우고 참여를 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돈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실제 할 수 있는 금전적인 상황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다 들으셨죠? 또 어머니 똑같은 이야기. 네, 네, 똑같은 이야기. 정책이라고 쓰신 분. 네, 회장님. 뭐 희귀 질환자의 사회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이유는 정책이다. 네, 어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희귀질환 우리 환우들이 네. 활동할 수 있는 복지나 네.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네. 제도나 정책인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썼습니다. 예, 역시 회장님이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고 정책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장애라고 쓰신 분. 자, 장애. 네. 여기 희귀 난치 여기 질환 있으신 분들 중에 네. 뭐 신체적으로 좀 뭐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뭐 몸은 건강한데 뭐 다른 지적 장애나 뭐 그런 발달 장애를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적 장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컸을 때 뭐 일자리를 구한다거나 뭔가 사회 활동을 하려고 하면 우선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 이제 경쟁해서 뭔가 활동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장애라고 썼습니다. 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아이가 자라서 사회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장애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건강이라고 쓰신 분. 없으셔요? 유전병이라고 쓰신 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희귀 질환자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혼자 살 수 없는데 네. 아프기 때문에 더더욱이 혼자 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첫 번째 답에 가족을 정했고 네. 그 가족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도 해야 되고 네. 또 아이도 낳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희귀 질환이 유전병이기 때문에 네. 그 유전병이나 유전된다는 것 자체가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걸림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전병 자체가 혼자 살 수밖에 없게 만들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대물림이 될 것 때문에 계속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사회 활동의 큰 걸림돌이다. 자, 이 사회적 인식, 편견 이렇게 쓰신 분. 사회적 인식이라고 쓰신 분. 아, 건강. 네. 어떤 의도로? 건강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는 뭐 우리가 활동할 수도 없고 네. 어디를 다닐 수도 없으니까는 모든 면에서 벌써 뒤처지는 것 같아요. 네. 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희귀 질환자들도 있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네. 부족한 사회적 인식. 네. 어떤 의도로 쓰신 건가요? 연합회 희귀난 지성 질환자 연합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네. 부족한 인식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같고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제 주변만 봐도 희귀난 지성 질환이 뭔지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네. 일단 사회적으로 인식이 부족하다. 편견이라고 쓰신 분. 장애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여기에 가까운가요? 더 가깝습니까? 예. 희귀 질환이라고 하면 네. 뭔지도 묻지 않고 우선 우리 아픈 애, 뭐가 문제 있는 애라는 그런 아. 인식인 것 같아요. 희귀 질환이라는 것도 카테고리가 되게 많고 종류도 많은데 내가 희귀 질환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자체로 어디 아픈 애, 뭐가 문제가 있는 애 이렇게 사회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첫 번째 말씀하신 거하고 되게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 처음 말씀하신 분은 오히려 아직도 희귀 질환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였다면 그거를 안다 하더라도 희귀 질환이라고 하니 이런 낙인 효과 같은 게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네요. 의료행위라고 쓰신 분. 네.
저는 이제 이분 척추증 한우 협회 네. 그 회원인데요. 네네. 저희 아이들은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중증 장애를 같이 동반한 네. 희귀 난치성을 앓고 있는데 유치원 때부터 그 고등학교 갈 때, 그 특수학교 갈 때까지 제가 항상 스탠바이로 그 돈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시간에 한 번씩, 3시간에 한 번씩. 그래서 어디 뭐 수련 수학여행 갈 때도 한 번도 못 가요. 제가 동반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병원,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박관진 교수님께서 진단 소견서에도 누구나 병은 어렵지 않다고까지 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위가 의료행위다. 이제 다른 뭐 간염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그 의료행위라는 그 범주가 저는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주사 맞고 이런 것도 의료행위지만 자기 투석하는 환자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의료행위예요. 병원 가서 다 해야 돼. 원칙을 따지자면. 그래서 제한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성인이 돼서 보찌관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보찌관서도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도 간호실이 있어서 간호사도 이거 의료행위라고 못 하신다 하고 당연히 지역에 나와도 복지관에서도 제가 가서 중간중간에 일을 해주고 와야 하니 그건 어렵지 않아 사실은. 근데 내가 늙고 병들고 없을 때 그 다음에가 너무 암담해서 이게 우리 아이의 활동을 막고 있는 게 진짜 의료행위가 제일 컸어요 저한테는. 네. 심지어 복지관이나 보건교사도 간호사인데 의료행위라 나는 못한다 이러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전 보건교사 얘기는 또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좋은 걸 하나 알았는데 의료행위라서 돌봄을 다 가족이 해야 되는 이런 게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큰 원인이다. 자, 이제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것도 아셨죠? 자, 이제 마지막 답을 쓰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자, 이렇게 밑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사회활동을 하고 싶은데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요인 때문에 사회활동이 제약되고 있다. 그럼 이제 우린 지금 뭘 해야 할까? 뭘 해야 할까를 쓰는 거예요. 뭘 해야 할까? 나는 지금 뭘 해야 할까? 나는. 그래 지금 이러고 싶은데 이게 막고 있는데 그럼 난 뭘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뭐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쓰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본인의 의사를 한번 써보세요. 원인이 여러 가지잖아요. 역시 제가 볼 때는 이게 부모님들만 계셔서 그렇지 환자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모아놓고 물어보면 가로막는 원인 중에 엄마 아빠가 많이 나올 텐데 엄마 아빠가 안 나오네요. 제가 외래에서 상담하는 아이들 중에는 그래서 엄마 아빠 나가 계시라 그러고 애들만 상담을 해보는데 애들의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사람 중에 부모도 굉장히 많던데 참 환자 당사자가 아닌 게 되게 아쉽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저의 요인이 나왔어요. 자, 쓰셨어요? 자, 이것 좀 아래로 옮겨 붙여 주실래요? 두 번째 라인으로. 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주고만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만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뭐 음료수도 드시고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자, 제가 지금 만들어 온 질문이 무슨 특별한 편견을 가지고 만든 질문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지금 목적이 뭐 하고 싶은 게 뭐냐? 뭐 때문에 안 되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아주 단순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답변하신 거. 자, 이제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들끼리 비슷한 걸 분류해서 붙이고 있는 아주 현명한. 자, 모자라는데요. 다 내셨어요?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명이 안 내셨습니다. 3명. 자, 아직 한 분이 안 내셨습니다만 내기 싫으신 걸로
기권하신 걸로 하고 자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인간관계라고 쓰신 분. 네, 이거는 왜 자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답변하셔야 돼요. 필요한 사회활동, 그다음에 가로막는 거.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할까? 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인간관계다. 사회적, 가족, 모든 그러니까 우리 무언가에서 필요할 때 인간관계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희귀질환 자는 내가 희귀질환 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희귀질환 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로 이렇게 끌어내려고 해도 그 위축된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 이걸 극복하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환자들이 되게 많아서 희귀고몰이 그렇게 되는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잘 되면은 그런 그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고 사회가 가로막고 있는 것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 네, 집에서 그냥 위축돼서 숨어 지내는 그런 희귀질환자들이 사회로 나오게 하려면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잘 해줘야 된다, 해야 된다. 자존감이라고 쓰신 분. 자존감.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쭤봤어요. 자, 인간관계와 자존감. 그래서 환자들 스스로 좀 위축을 벗어나서 나올 수 있게 하려면 기본적인 관계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하다. 미래 설계라고 쓰신 분. 네, 말씀하시죠. 그 해마다 5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 그 정부 재정 법안이 바뀐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연합회에서는 저희 아이들 질환 특성상 네. 부모가 없을 때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로 인해서 좀 알아봤는데 요즘은 탈시설로 시설을 좀 다 없애는 추세고 이런 정책이나 그 나라에서 흘러가는 그런 상황들을 알아야지만 저희가 없을 때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서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알아야지 대책을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복지 법안을 만들 때 저희가 알고 있어야지 또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게 필요하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설계를 준비를 하면서 그 모든 복합적인 내용을 정해봤어요. 아, 내가 희귀질환자의 부모로서 정책을 바꾸거나 뭘 하려고 해도 알아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알고 준비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으로 쓰셨다는 얘기 맞나요? 네. 네, 네. 자, 운동이라고 쓰신 분. 운동. 네, 운동. 예. 어떤 의도로? 지금 해야 할 건 운동이다. 어쨌든 무슨 활동을 하려고 하든 경제 활동을 하든 뭘 하려면 아이가 건강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당장 해줄 수 있는 거는 같이 운동을 해주고 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해줄 수 있는 방법이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아이가 앓고 있는 질환의 경우에는 일단 뭐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사회활동을 하든 뭘 하든 아까 놀이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려면 현재 상태라도 유지가 돼야 되니까 당장 우리 애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홍보라고 쓰신 분. 네. 홍보이긴 한데요. 모든 희귀난치성 단체를 다 홍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쨌든 사회적 약자든 뭐 평범한 조건에 있든 이런 알리게 되면 조금 더 일반 분들하고 이렇게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좀 더 배려를 받는다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건 홍보이지 않을까. 네. 네. 그럼 이게 다 비슷한 건가요? 이렇게 홍보, 우리 구성원으로서 알리기,
인식 개선. 이건 정책 개선은 좀 다른 것 같고. 자, 일단 이 알려야 된다는 얘기가 3개쯤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 개선이라고 쓰신 분. 아, 또 회장님이시군요. 네. 안 여쭤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가로 열고 복지. 더 크게 넓히면 이기질한 복지법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네. 그걸 적으면서 네. 아 사무총장 일 더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요거는 회장님의 강력한 의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건강관리라고 쓰신 분. 네. 그런데요. 사회적 활동에서 네. 봉사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네. 대해서는 뭐 정책 네. 다 나왔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네. 건강관리를 건강이 있어야지 돈이 네. 있고 사랑이 있고 봉사가 있고 다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처해진 그 환우들에 대해서 건강관리 이걸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서 건강관리를 했습니다. 네. 이 아이가 운동을 해야 되는 것과 같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시험관 시술 지원 말씀하신 분. 아, 일관되시군요. 네. 지금 가족을 나는 갖고 싶고 그러려면 어디 갔지? 유전병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가족을 얻고 이렇게 하려면 이런 지원이 당장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어떤 아이에게는 운동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관 시술 지원이 당장 필요하고 건강관리는 아마 질환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하고 그걸 위해서는 홍보도 해야 할 것 같고 또 법을 만들어서 이 정책 개선을 하면 이런 게 다 될 것 같긴 한데 미래 설계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정책 개선에. 근데 요거는 다르네요. 그쵸? 이건 다 외부적인 것이기도 한데 이 인간관계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스스로 뭘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셨죠?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과 토의를 해봤어요. 토의까지는 못했지만 생각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무리하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 얘기입니다. 나는 차별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 스스로 장애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제가 그 외래에서 지금 희귀질환 가족들 상담하면서 어머니들에게 드리는 이제 만약에 아이들이 지금 중고등학생이 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를 가진 아이도 사춘기를 거칩니다. 그렇죠? 근데 희귀질환을 가진 부모님들은 애들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증상이 심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애가 사춘기인데 그래서 말썽도 피우고 말도 안 듣고 더 막 폭발적으로 행동도 하고 그런 건데 우리 애는 희귀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구분은 잘 안 되죠. 하지만 본인들 스스로 우리 애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게 아닌지 그거를 우리는 내재화된 차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수도 있다. 여러분은 아니지만 여러분 환우회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사회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낙인, 불쌍하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또는 우리 환우들을 스스로 안 됐다. 우리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자, 장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주장이 뭐예요? 다르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러 갔어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휠체어를 끌고 저보다 늦게 왔어요. 지금 자, 제가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그래서 회장님한테 엘리베이터 타고 먼저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괜찮아요. 먼저 타세요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타서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그래도 선진화된 시민들이시네. 또 한 번 타라고 한다. 먼저 가시라고 한다. 아니면 내가 가서 밀어드린다. 이런 답들이 있죠. 자, 여기서 우리 되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한테 대한 배려가 어디까지여야 되는가? 내가 지금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하고 있는가? 아니면 똑같은 사람으로 대우하고 있는가? 똑같은 사람으로 대우하면 아니 먼저 가세요 그랬으면 들어가서 문 열고 기다려주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괜찮아요. 먼저 타세요. 제가 밀어드릴까요? 지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반대로는 내가 특별히 대접받으려고 하는가? 내가 특별히 대접받으려고 하는가도 니네는 왜 이렇게 배려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용인돼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회 전체가 이미 배려를 하고 있다면 특별히 대접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은 우리 사회에 그런 인식이 너무 낮아서 우리를 좀 더 배려해줘 이렇게 주장하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스스로 이런 어떤 그 불쌍하다, 우린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자, 부모는 자식이 자라온 환경이나 사회적 맥락에서 학습된 행동을 자녀에게 무의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사회 전체가 장애를 차별하는 구조일 때 부모 역시 이를 재상산할 수 있다.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50대 중반인 저는 장애인들을 잘 대우하라는 거를 똑같이 인식하라는 거를 편견과 차별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초등학교 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혼자 공부해서 깨달은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는 가르칩니다. 요즘 초등학교는 가르치죠. 그럼 우리 부모 세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주는 게 차별이 없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른다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처럼 이 학원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도 학원 보내고 싶고 내 자식도 공부 더 많이 시키고 싶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맥락에서 내가 배운 거를 자녀 세대에게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대로 그거를 자녀 양육에 적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하고 있지 않은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떤 걸 하고 싶냐, 그리고 뭐가 가로막고 있냐, 자,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한 거랑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완전히 일맥상통하지는 않죠. 제가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외부적인 요인이 되게 많아요. 외부적인 요인이 되게 많아요. 자, 외부적인 요인들 중에 고쳐야 될 것도 있어요. 분명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일에 앞장서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행복은 내 몫이니까. 행복은 내 몫이니까.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는 백지한장 차이기 때문에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문제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느냐,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느냐, 또 내가 환우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귀질환자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우리는 희귀질환자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이거는 아니야. 우리는 희귀질환자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옳다. 이 얘기를 오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연합회 안에는. 혹시 환우회별로 이런 워크숍을 해보고 싶으시거나
또 우리 환우회도 이런 얘기를 같이 해보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안은 드리는데 시간을 미리 내야 되기 때문에 모두를 도와드린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하지만 꼭 필요하신 경우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 너무 힘든 분들은 제 외래로 찾아오시면 제가 최대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강연을 아주 열심히 준비해 주신 저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믿을 구석이 하나 생겼네요, 저희가. 네, 언제든지 콜 할 수 있는 믿을 구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께 처음 이 강연을 요청을 드렸을 때 교수님께서 굉장히 바쁘신 일정 중에도 흔쾌히 너무 오시겠다 해주셔서 되게 편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세세한 디테일들이 숨겨져 있는 강연일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도 저희 3분가량 쉬고 다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3분 후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강연을 시작해 볼 텐데요. 어떠세요? 저희 앞에 조금 이렇게 새로운 비품들도 좀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따스한 토크 콘서트를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 괜찮나요? 네, 제가 쇼핑하는 걸 참 좋아해서 의자랑 테이블 사는데 너무너무 즐겁더라고요. 네, 물건 사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제 귀걸이 보이시나요? 네, 정말요? 오늘 행사를 위해서 오늘의 컨셉은 인간트리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웃음을 드리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오늘 정말 우리 안에서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들이 될 것 같아요. 한국 프레더윌리 증후군 환우회의 이은영 단체장님과 그리고 한국 수포성 표피반증 환우회의 권영대 대외협력팀장님께서 이끌어 주실 건데요. 두 분을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는 환우회를 실제 이끌어 가시고 운영하시면서 경험해 보신 그런 노하우들도 있을 거고, 또 어려움도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은영 단체장님께서 한국 프레더윌리 증후군 환우회를 운영하시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대표해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강연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프레더윌리 증후군의 이은영 단체장보다는 주희 엄마로 통하죠. 네, 주희 엄마로 28년째 살아오면서 아이와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에 얻은 것도 많고 잃은 것도 많고 깨달음도 많고 비운 것도 많고 내려놓은 것도 참 많습니다. 오늘 그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근데 마이크 없어도 되죠. 네,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아이는 1997년도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아이가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서 소변을 받아다 일본도 보내고 미국도 보내고 무슨 서울대학병원, 연세세브란스 가진 곳에서 다 검사를 했지만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만 4세가 되던 날 TV를 보고 저 병일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삼성의료원에 갔더니 진동규 의사 선생님께서 그냥 아이 외관상만 보고 심증은 확실하나 물증을 찾아야 되겠죠 해서 이제 검사를 해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 막막했었어요. 왜냐하면 의료진들도 몰랐던 정말 희귀 난치
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었던 거는 모임을 만들자. 그래서 삼성의료원에서 2002년도 1월 2일 날 첫 모임을 발대식을 갖고요. 그리고 나서 인터넷을 막 조사를 해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라는 곳을 찾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선배님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 마포 지하상가 식당에 앉아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종로 그 공원에 앉아서 회의를 하고 정말 그렇게 시작했던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의 가입 단체로서 되게 오늘 이 자리가 되게 뜻깊어요. 네. 근데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이렇게 반갑고, 그리고 이 자리가 내가 하나 있기까지 또 내 옆에 누군가가 함께 의지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주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셨잖아요. 저도 나름 냈어요. 근데 오늘은 아니고 사실 네 귀걸이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데 SNS에서 딱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를 너무 즐거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네로와 파트라슈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기일이고 성냥팔이 소녀가 크리스마스 이브날이 기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떡해 그러고선 그 사진을 캡처를 해서 제 동생한테 보냈어요. 저는 감성형이고요. 제 동생은 이성형이거든요. 네, T예요. 뭐라 그러냐면요. 제 동생이 우리가 그것까지 기일까지 챙겨야 돼? 이러고선 한마디가 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환우회를 이끌어가는 단체장들의 고민인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고 보내는데 어쩌면 그쪽에서도 어머 크리스마스가 이런 날이었어? 그것을 바라고 보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쪽에서 오는 대답은 우리가 왜 그런 것까지 챙겨야 돼? 아니잖아. 그냥 기뻐하면 되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우리 단체라는 거죠. 질환은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도 엄마 아빠의 유전자와 가정 환경과 모든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예전에 물을 반컵 정도 있는 거를 보고선 누군가는 그러죠.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야. 반이나 남았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라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래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다 모여서 환우애들끼리 힘을 모아서 우리는 정말 내일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치료약이 빨리 나올 수 있는 내일을 위해 달려가자. 힘을 갖자.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되게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이제 28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요. 누구는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 딱 이랬을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갈증이 나 있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목이 말라 있구나. 그러면 우리 환우에서 저 사람을 위해서 물 하나를 더 준비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 사람 또 누군가는 왜 이게 물이야? 그랬을 때는 콜라 아니야? 그랬을 때는 저 사람은 더 톡 쏘고 시원한 것을 좋아하나 보다. 우리가 그 마음을 그 다른 가족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서비스를 아니면은 우리 임원들이 전할 수 있는 말을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이지는 않았어요. 아까 보니까 환우 당사자보다는 부모가 더 많다라고 하는데 그거 조금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모임에 오면요. 내 아이의 아픔이 가장 큰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안에서 그렇지도 않고요. 또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는 사회에서 내 아이가 조금 뒤처졌거든요. 그런데 환우에 와서도 보면은 그 안에서 또 뒤처진 거예요. 그래서 또 상처를 받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환우회가 오히려 나에게 더 위로와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임원들이 어떻게 감싸고 어떻게 안아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내려놓으면서 조금 이렇게 천천히 갈 수 있는 거. 우리 처음에 저희 아이가 진단 받았을 때만 해도 삼성에서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한 3년이면 치료약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삼성에서 제일 먼저 수입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벌써 28년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임상 뭐 한다라고 임상 뭐 하게 되면 하겠어요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 보니까 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정말 3년, 4년, 5년 돼도 안 나와도 우리에게는 나올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추운 겨울이 와도 곧 봄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봄이라는 것이 바로 이 공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이쁜 김진아 선생님 보면서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고 항상 반겨주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단체장님하고 손잡으면 정말 그 얼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는 것 같은 그렇게 위안을 줄 수 있고 쉼이 될 수 있는 바로 이 희귀난치성 연합회 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봄을 기다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여기 다른 단체 분들에게 조바심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바심 낸다고 해서 우리 치료약이 막 하루 앞당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오늘 하루 아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요. 조금 여유롭고 느긋하게 기다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환우회에서 혹시 컷할 때면 컷 주세요. 다른 우리 환우회에서 모임을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저희 그 비장의 형제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저희 집에는요 엄마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왜 니네 엄마가 왜 없어 했더니 우리 형아 엄마는 있는데요 제 엄마는 없어요. 우리 엄마는 항상 형아만 데리고 치료실 다니고 밥을 차려놓고 너 이거 차려놓은 것도 못 먹어? 그리고 흘리게 되면 형아도 흘리는 걸 엄마는 막 이렇게 다 닦으면서 내가 흘리는 거는 너 몇 살인데 아직도 흘리고 먹냐고 이렇게 엄마가 야단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아픈 아이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다른 가족들도 함께 보살피면서 그들과 함께 이 아픔을 헤쳐나가는 것이 가장 오래 롱롱 달릴 수 있는 그 길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시면요. 다 내려놓으세요. 저 총장님과 회장님 그리고 이렇게 다 내려놓으시면요. 조금 이곳에서 쉼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가슴앓이 하지 마시고요. 네, 함께 의논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술술 걱정하시더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네, 원래 그렇다고 하십니다. 네, 다음은 한국 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우회의 권영대 대외협력 팀장님께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진짜 구연동화 듣는 것처럼 따뜻한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권영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같이 그렇게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아무 자료 없이 저의 짧은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던져드리는 걸로 이야기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뭐 저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시고 또 도움이 되신다면 다행이고요. 뭐 그렇지 않고 쓸데없는 얘기다라고 하면 그냥 흘려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좀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우리 박수를 한번 치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 박수와 함성을 다들 아실 거예요. 이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네, 2002년. 2002년보다 어린 아이들이 몇 명 있군요. 그 외에는 다 이달의 박수와 함성을 아실 텐데, 기억을 하실 텐데, 그 해 6월에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렸고요. 같은 달 6월에
수포성 표피방해증을 앓고 있는 6 환우가 한국희귀질환 재단이라는 곳에서 모였습니다. 그때는 연맹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김현주 교수님과 함께 이 질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모여서 자조 모임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아이는 그때 임신 한 14주, 15주 정도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로부터 한 7개월이 지나서 2003년도 1월에 저희 아이가 태어납니다. 저희 아이는 제왕절개로 태어났고요. 3.9kg에 61cm의 매우 큰 아이로 태어났어요. 딸아이였어요. 그런데 아이를 받은 간호사가 저한테 아이를 주는데 코 및 인중에 아주 작은 수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가 이 아이를 받고 어떤 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뭐 약간 면봉 같은 걸 세게 했나? 뭐 이런, 그래서 눈으로 막 그 간호사에게 쌍욕을 하면서 이렇게 첫 아이를 대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후조리원을 가게 됐고요. 산후조리원에 갔는데 그 수포가 멈추질 않았고 점점 늘어나면서 산후조리원에서는 이 아이가 이제 신생아들에게 많이 생기는 전염병인 수족구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저희에게 이제 나가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처음으로 이제 이 사회에서 배제되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을 받았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 병원들을 전전하면서 과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질환이 뭔지 궁금했고 알아보려고 애를 쓰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렇게 여러 병원을 전전을 하다가 아이가 한 100일 되는 시점에 처음 아이의 병명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방금 이은영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보고 수포성 표피병증 이런 질환인 것 같아. 이런 아이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있어. 근데 치료 방법은 없어. 네. 아주 나이 드신 노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때부터 저희들은 이제 막 인터넷을 뒤지고 구글링을 하고 하면서 이 질환은 과연 무슨 질환인지 찾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환우회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환우회에 2003년도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서로 간에 위로도 하고 드레싱 정보도 얻고 뭐 그런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앞에 보시면 QR이 있는데요. 그 QR에 인스타그램을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혹시 한국 수포성 표피병리증 환우회 공식 인스타그램입니다라고 하는 화면이 나오나요? 네. 그 화면이 보이시면, 그리고 혹시 지금 계정에 로그인이 되어 계시다면 팔로우를 해주세요. 네. 여러분의 팔로우는 큰 힘이 됩니다. 네, 뭐 좋아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팔로우가 이제 뭐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 나이를 먹으니까. 그 뭐야?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팔로우 말고. 저도 괜찮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의 팔로우가 아니요. 내가 하나를 보면 계속 그것만 보이는 거. 알고리즘. 예, 정답. 네, 상품 드리겠습니다. 상품은 사장님한테 받아가세요. 여기에 보시면 수포성 표피병리증이라고 하는 포스트가 보이고요. 거기에 저희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옵니다. 수포성 표피병리증은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마찰이나 자극에도 전신의 피부와 점막에 수포와 미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광범위한 상처와 흉터가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입니다.
반복적인 상처와 이로 인한 염증은 외부로 드러난 피부 외에도 구강 내부와 식도, 안구 점막, 내부 장기에 이르기까지 상처와 염증이 침범하지 않는 부위를 찾기 힘들고 그 통증 또한 3도 화상에 버금가는 매우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저희 아이들 중에는 바람이 부는 날 밖에 못 나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바람이 눈의 점막을 자극해서 각막이 벗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근본적인 치유 방법은 없고요. 대증요법으로 수포와 밀환, 궤양 등 피부병변에 대한 치료와 2차 감염에 대한 치료, 가려움증과 통증에 대한 치료 등을 수행합니다. 이 모든 건 다 가정 내에서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아까도 이제 그 의료행위라고 하는 가정 내에서 의료행위 혹은 뭐 사회복지사나 뭐 간호선생, 보건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료행위라고 하는 이유로 의사가 아니면 그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 환우회의 모든 환우회 보호자들은 다 범법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법규 안에서 매일같이 한두 시간 이상의 드레싱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건강한 아이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등교를 해야 된다거나 혹은 밖에 외출을 하려고 하면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두세 시간 전에 먼저 일어나서 드레싱을 하고 그리고 옷을 어렵게 입고 밖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사실은 그 상처로 인해서 밤새 잠을 못 이뤄요. 그 상처가 누구나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낫는 치유되는 과정을 한 번씩 뭐 수도 없이 많이 거치셨을 텐데 그럴 때마다 그 상처가 딱쟁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가렵잖아요. 가려우면 긁게 되고 근데 그 긁게 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자극이 되기 때문에 상처는 더 깊어지고 궤양이 생기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상처가 번져나가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밤새 보통 이제 그런 가려움증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열심히 뭔가에 집중할 때는 잘 못 느끼다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시간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하게 다가오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잠에 이르는 그 순간에 가려움증이 가장 극심하고 그러다 보면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런 보호자는 그 옆에서 그 아이가 더 이상 긁지 못하게 지켜주고 가렵지 않게 살살살살 긁어주면서 같이 또 밤을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뭘 보여드릴까요? 환우회에 대한 설명은 드린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환우회 활동을 진행을 하다가 사실은 저희가 이 임원이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도에 처음으로 환우회가 생겼는데 저희는 2022년 5월에 임원이 되었어요. 저는 단체장은 아니고요. 단순한 팀장 나부랭이고 저희 환우회의 회장님은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김영주 회장님이십니다. 저희 아이가 2003년생이고 22년이 돼서 다행히 사실은 이 질환 중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형의 질환을 앓고 있는데 열성 2형이라고 하는 다행히 케어가 잘 되어서 그리고 그 나름대로 어쨌든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학교를 잘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쯤에 사실은 다른 환우들도 다 비슷할 텐데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환우회가 모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모이기도 힘들고 병원에 다니기도 힘들고 사실은 그 시기가 모든 희귀질환 환자들한테 굉장히 악몽 같은 시기였을 것 같은데 저희도 그랬었고 그 시기를 겪으면서 사실은 환우회 자체가 많이 지지부진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한 상태로 지나가서 그 회장님이 한 7, 8년 이상 많이 고생을 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여력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새롭게 선거를 통해서 이제 회장님이 선출이 되셨는데 그렇게 되고 저희 배우자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 가족은 모든 걸 어떤 개인적인 결정이든 뭐 가족의 어떤 공동체적인 결정이든 다 같이 모여서 합니다. 저와 저희 배우자와 저희 딸까지
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쭉 그랬던 것 같아요. 넌 어리니까 몰라도 돼? 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 아이가 유치원을 다닌다라고 한다면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유치원에서 벌어지는 일과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로,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교실에서 벌어지는 일, 또 그 학교가 교장 선생님과 뭐 주임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과 학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그 안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됐다는 생각은 들지 않게끔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회장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이가 성인이 됐는데 그래서 20년이 됐는데 환우회가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게 없더라고요. 만들어진 것도 없고, 저희가 이제 그 환우회를 20년을 했는데 뭐 단체 설립도 안 돼 있고 그냥 뭐 자모회의 수준이었고, 정관도 정말 그 A4 용지 2장으로 되어 있는 얼기설기 이렇게 갖다 붙인 그런 정관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어떠한 체계도 없고 뭐 운영해 봤던 방식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2022년 5월에 회장을 하게 되고 8월에 정관 변경을 했습니다. 정관 변경을 하기 위해서 처음엔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인터넷에 다 나오더라고요. 예, 인터넷에 각종 환우회, 뭐 사단법인, 뭐 이런 정관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저희 환우회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만 뽑아서 정관을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 해 3월에 단체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 등록을 하고 고유번호증을 받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전에 보셨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대외적인 활동도 하게 되고, 페이스북도 열고, 그리고 누리집까지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저희 환우들이 많지도 않고, 저희가 지금 6명으로 시작해서 39명이거든요. 39명인데 새로운 환우들이 그 환우회를 찾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의 손을 타고 저희한테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어디서든 수성표평식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저희 환우회가 나와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에 일단 첫 번째 좀 중점을 뒀고요. 그리고 그 밴드를 한번 확인을 하시면, QR 코드에 있는 밴드를 한번 확인하시면, 밴드는 밴드 안에 들어가서 보실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폐쇄형 공간이고요. 저희 환우들만 보실 수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에서 저희가 하는 일들, 앞으로 할 일들, 해서 완성된 일들을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합니다. 그래서 저희 환우들이 임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전달을 해드려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다음에 누군가가 이 단체를 끌어보겠다라고 할 때, 이 전 사람들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고 싶었구나, 그러면 나는 그걸 더 뭐 발전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방향은 나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난 다른 방향으로 이 환우회를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내용들을 함께 다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개방성을 가장 중요하게 또 하나의 어떤 목표로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만들고 SNS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 질환을 모르는 분들에게 저희 질환을 알리고, 그래서 이런 질환이 있구나, 이런 희귀 질환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사회적인 질환은 어떻게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중요할 것 같았고요. 아까 여기 지금 이제 포스트잇이 다 띄어졌는데, 권영진 교수님께서 했던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에 있어서 뭐 사회적 인식 필요하다, 정책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혹은 뭐 내적으로 어떤 그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살아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희도 이 39명이 모여 있지만 처음부터 처음에 만났던 환우에 가입했던 아이들이 다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 사이에 저희 환우회에 가입을 했다가 떠났고요. 그래서 살아계신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살아계시고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위축되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자존감을 좀 키울 수 있는 거, 뭐 심리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다음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가장 급박하시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좀 여력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같은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환우회에 계신 분들, 에게 우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우리는 지금 어떤 것 때문에 힘들지? 치료약이 있는데 치료약이 비싸서 힘든가? 아니면 치료약은 없고 지금 이 아이들이 뭐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학교 생활하는 게 힘든가? 아니면 뭐 가정 내에서 뭐가 필요한 게 있는데 어떤 뭐 보조기기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환우회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여력이 있으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제도 개혁, 사회적인 인식 개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어느 것 하나가 어떤 것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각자 하실 수 있는 위치에서 각자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해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사실은 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좀 주제넘기도 하고요. 저는 20년간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뭐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회가 너무 싫고 밉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했는데요. 생각해 보면 좋았던 순간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웃었던 시간도 되게 많았고요. 아마 저희 아이가 없었으면 저는 뭐 지금도 제가 저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지 않았을까?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사회에 대해서 배려심도 없고 타인에 대한 배려도 없고 생각도 별로 안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되게 이기적인 인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와 함께 살아온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 같은 저희 질환이 생기는 이유가 그 피부라고 하는 게 표피와 진피와 피하 지방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그 피부 사이사이에 그 표피와 진피와 피하 지방을 결합시켜주는 콜라겐이라고 하는 접착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매우 적게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그래서 발생하는 질환인데 저는 저희 아이가 우리 가정의 가장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와 제 배우자가 지금 함께 살 수 있을까? 사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서로 성격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나마 우리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가정이라고 하는 단단한 어떤 접착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 내에서 순간순간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공감하실 부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두 분은 서로 이제 강연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갑작스럽나요? 어떠셨어요? 단체장님 참 좋겠다라는 생각. 네, 이렇게 외조를 잘하는 아빠가 신랑이 있다라는 거. 사실 우리 모임 단체를 이끌면서 비협조적인 아빠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캠프 때 와서 보면은 엄마들이 울면서 그래. 아빠가 가정교육 잘못 시켜서 애가 이렇다고 더 혼내야 된다고. 그래서 아빠가 정말 남보다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가니까 정말 끈끈한 접착제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네. 팀장님은 어떠셨나요? 아니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구연동화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너무 따뜻한 말씀.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게 그렇게 따뜻한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그렇게 따뜻하게 전달할 수 있기까지의 내공이 장난이 아니시겠구나. 뭐 그냥 그 정도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공이 장난 아니십니다. 제가 오늘 이 두 분을 연자로 모신 거는 약간 이제 두 단체가 컬러가 달라요. 아마 이제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권영대 팀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부터 이제 활동을 임원으로 열심히 시작을 하고 계신 굉장히 진취적인 약간 모습도 있으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단체이기도 하고 우리 반면에 한국 프레더힐리증후군 환우회 단체장님께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환우와 가족과 함께 하고 계신 약간 컬러감이 굉장히 다른 느낌이 좀 있어요. 두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고 이 안에서 우리 단체에 적용해보고 또 내가 이 부분을 조금 배워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조금 바꿔봐야지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른 두 분을 제가 모셨거든요. 느끼셨나요, 여러분? 네. 느끼셨어요? 두 분의 강연은 어떠셨습니까? 지금 박수 칠 시간이 아닌데.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이제 같이 하고 계신 우리 참여자분들은 단체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운영진 분들도 계시고요. 또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회원으로 환우와 가족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두 분께 질문 있으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으실까요?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뭔가 노하우를 알고 싶다든지 어떤 부분이 어려운데 어떻게 좀 헤쳐나가면 좋을지 이런 질문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머니. 노하우보다요. 이제 저희 한우에도 이제 30대, 40대들이 많아요. 근데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도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커갈수록 한우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이게 생각이 엄마들이 계속 이끌어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우회 같은 경우는요. 이게 애들한테 물려줄 생각이 어떻게 되시는지 애들한테 방법을 그런 게 있으신지 해서요. 사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저희 환우회의 이야기일 뿐이고 사실은 이게 질환에 따라서 매우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희귀난성 질환을 갖고 있는 이 환자들이 같은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긴 하지만 각각의 질환이 다 다르고 누구는 지체장애가 있고 누구는 지적장애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환우들 같은 경우에도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피부에만 물집이 생기고 궤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그렇게 되다 보면 손가락이 다 붓고 발가락도 붓고 그리고 이제 관절 같은 부분도 활동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장애를 갖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게 다행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되게 사실은 송구한데 어쨌든 이 아이들과는 소통이 되고 이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인이 되면 나름대로 이 환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상황은 똑같아요. 환우에 대해서 별 생각 없어요. 예, 자신들의 삶을 그저 살아갈 뿐이에요. 그리고 환우의 일은 다 부모 일이에요. 예,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그 작년부터 성인 모임을 따로 진행을 해요. 성인 모임을 따로 진행을 해서 성인들만 모아놓고 그들에게 너희 부모들이 왜 모였는지 아냐?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모였다. 그러고 부모들이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그러면 너희들이 이 인식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하고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푸시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모든 환우회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장애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요즘은 뭐 이제 발달 장애 친구들한테도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그 환회를 이끌어 나갈 만큼의 역량은 조금 부족하고요. 항상 부모가 옆에서 부모 모임 격으로 해주고 있고 저희도 성인기 모임은 하고 있지만 그게 역할이 엄마 아빠가 이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 사회를 만들어 보고자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렇진 않고요. 우리 연합회에서 왜 금보회라든가 이렇게 당사자 모임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발달장애나 지적 모임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자기네들이 그 이제 단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책 결정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회 같은 경우도 성인기 모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다 그럴 그게 것 같아요. 사실은 고민이죠. 사실 지금 뭐 여기 회장님도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환우가 성인이잖아요. 환우가 성인인데 우리 아이들만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 태어난 아이의 부모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 중간에 지금 청소년기를 보내는 환우의 가족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은 이렇게 뭐 하나의 답이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게 저희 몫인 것 같아서 이미 아이가 성인이 된 부모들의 몫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 환우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아까 저희 환우회 소개하면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성인이 됐는데 환우회가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저희도 정책적인 어떤 그 이야기도 하고 뭐 토론회도 진행하고 그래서 애초에 없던 그런 산정특례에 대한 내용이나 산정특례의 기존에 있던 내용을 확장시키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뤄낸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결국 그게 이 조직 내에서 그걸 계속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뭐 단체 등록을 하고 지금 어떤 체계를 잡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결국 최종적인 꿈은 환우가 이 환우회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성인이 된 환우가 이 환우회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연합회 차원에서도 환우들이 중심이 돼서 또 이제 환우회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회장님께서는 아까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총장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연합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실 예정이신가요? 갑자기 훅 들어오죠? 그렇지 않아도 다무회의 고민을 그 방현진 단체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질환마다 다르긴 해도 그 우리가 흔히 생애 주기별이라는 말을 쓰듯이 희귀질환도 그렇게 좀 더 세분화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딱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는 지금은 말씀 못 드리고 예, 더 고민해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저희가
하도록 하고 뭐 그냥 짧게는 저희가 뭐 심리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중에. 그런데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혹시 그런 더 그 성장기에 있거나 성인이 됐을 때 더 필요한 친구들이 있거나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저희한테 연계를 시켜주시면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입장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이렇게 푸시를 해야 네, 또 이제 네. 네, 저도 참 곤란하네요. 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조금 소요가 돼서 제가 마무리 겸 두 분께 조금 질문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우회를 대표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굉장히 막중하시죠? 제가 이렇게 앉혀 놓아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리더이시기 때문에 환우회를 이끌어가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좀 같이 나아가면 더 힘을 합칠 수 있겠다라는 메시지를 30초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이은영 단체장님께. 네. 우리 보통 이제 인권 교육하면서 중립이 아니라 편들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고. 근데 우리 환우회 하나만 너무 힘이 작아요. 그래서 연합회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꾸 여기서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질환뿐만이 아니라 그 막강한 단합의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권영대 팀장님. 뭐 제 말씀도 다를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아까 사실은 이제 뭐 당부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당부를 드렸는데, 우리가 다 달라서 뭘 같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사실은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한꺼번에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저는 제도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건 희귀질환자 복지법을 제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초부터 내내 그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12월 5일 날 저희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희귀질환 복지법 첫걸음이라고 하는 제정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고요.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 환우회에 필요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뭐 제도라면 제도 아니면 어떤 뭐 필요한 그 무엇이 됐건 그것 하나를 바꾸는데 집중하시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빠른 길이 되지 않을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요,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가는 그런 목표까지 지치지 않고 멀리 가는 그런 방법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멋진 마무리를 해주셔서 제가 따로 할 게 없네요.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강연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희 또 3분 후에 마지막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즐거운 시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에서 캔들 공방을 운영하고 있고 오늘 크리스마스 버전으로 같이 캔들 한번 제작을 해보실 거예요. 완성품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실 거거든요. 네, 앞쪽에 보시면 재료들이 있는데 우선 앞에 데코가 이렇게 3종이 있어요. 보시면은 산타도 있고 눈사람도 있고 곰돌이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데코들을 간단하게 꾸며주실 거예요.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크릴 물감이 있거든요. 이 물감을 뚜껑을 하나씩 열어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산타 데코들한테 옆에 있는 붓으로 원하시는 색깔을 입혀주실 거예요. 저처럼 빨간색으로 하셔도 되고 금색으로 하셔도 되시고 원하시는 컬러로 이렇게 산타 모자 같은 부분 살짝 따라서 입혀주실 거고 이런 옷 같은 부분에도 살짝씩 따라서 한번 입혀주실 거예요. 조금 있다가 데코들 이렇게 올리실 수 있게 예쁘게 만드는 작업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오늘 사용하시는 요 모든 데코들은 다 왁스로 만들어서 물 없이 사용하실 거예요. 물에 닿으면 색깔이 발리지가 않아서 색깔 바꿀 때는 물티슈에 살짝 닦아서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네, 앞에 물티슈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원하는 색깔 입히는 것까지만 한 20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저희가 매년 지금 하고 있는 행사긴 한데 그동안보다 오늘 더 거의 뭐 30분 이상 가까이 늦게 끝난 것 같아요. 그만큼 강연을 꽉꽉 채워서 준비를 해봤고 1년에 한 번뿐이라서 저도 참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행사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시는 길이 두 손 가득? 두 손 가득일 것 같아요. 조금 무겁네요. 선물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요거 뭐냐면 혹시 어드벤트 캘린더라고 아세요? 어드벤트 캘린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12월 25일 무슨 날이죠? 네,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하나씩 뜯어보는 선물이 들어있는 어드벤트 캘린더입니다. 네, 제가 또 사심을 담아서 픽했고요. 네, 조금 손목이 아프네요. 무거워가지고. 네. 그래서 가시는 길에 선물 받아 가시고 지금 12월 20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저희 오늘은 특별히 단체 사진 촬영을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 정리하시고 여기 트리 앞으로 나와서 같이 사진 촬영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